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네, 먼저요.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어제 이제 공수처에 이첩을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김진욱 공수처장이 내놓을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답변을 하긴 했는데 딱 그렇다 꼭 집어서 얘기하긴 결론 내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수처장 의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공수처장이 지금 임명이 되고 또 조직을 꾸려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이고 여러 가지 인적 구성뿐만 아니라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규모 자체를 갖춰가고 있는 실무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공수처장이 이것을 이첩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무리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형평성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쟁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현재 이제 절차적 문제를 가장 문제로 삼아서 다루고 있는 반면 사실 이 내용 유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뤄지지 않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내용이 유출이 있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검찰이 조금 더 세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 외에 만약에 이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공수처장의 판단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당장 이첩이 된다 혹은 1호 사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후궁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조 의원은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즉각 윤리위를 제소를 했습니다.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현재 좀 어떤 생각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발언을 하신 거죠. 이제 조수진 의원께서 아무리 이제 야당 의원이시라고 해도 여야를 떠나서 이제 정치인이 서로에게 지켜야 되는 품격이라는 것이 있고 존중해줘야 할 인격이라는 것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 의원이 또 여성 의원에 대해서 이 같은 비하 발언을 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자 윤리위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과를 하시기는 하셨으나 사실 그 사과가 굉장히 늦장인 느낌이 있었고 조금 아쉬운 면을 이제 본인께서도 행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제 재보궐선거 앞으로 다가오고 선거 모드가 달아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정부의 방역 관련해서 이제 재난지원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제도를 놓고서 국민의힘 쪽 야권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매표 행위다, 금권 선거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렇게 외면만 할 수는 없을 텐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그럼 저는 국민의힘에 사실은 도리어 묻고 싶은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논리이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이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지금 코로나 단기화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극심하게 입은 집합금지 업종이라던가 자영업자분들께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해드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강하게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방역 상황을 좀 보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보편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당으로서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당연히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이고 또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 대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준다, 이게 날짜를까지 박아서 확정을 했는데 사실 이 시기나 이런 것들 두고 여당과 약간의 좀 그동안의 견해차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 이제 활발하게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준비를 잘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 단위에서는 충분히 저는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을 아직은 이제 물밑에서 논의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런 논란뿐만 아니라 좀
피해를 정말 보완해드릴 수 있는 좀 그동안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가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박영선 전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좀 야권에 집중됐던 분위기가 조금은 전환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당 지지도도 지금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이번 재보궐 선거에 대한 당 지도부의 현재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지율이 오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한데, 일단 수치 자체에 연연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도부 차원에서는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후보들이 좀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경쟁이 결국에는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정책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 그리고 후보자가 선출되는 과정까지 시민의 참여나 이제 당 차원의 공정한 절차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보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후보자분들이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다 이제 우리 당의 인재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또 그분들을 시민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 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정책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도 삼아서 이 선거를 잘 치르려고 여러모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민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처음부터 좀 어려운 선거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분위기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길 것 같습니까? 어때요? 당장 이제 말씀을 당장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일단은 제 생각은 부족한 부분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해 나갈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또 보여드리는 모습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덕도 신공항 같은 부분도 사실 저희가 한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니까 이제 신뢰를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 선거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